10월 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면서 양시장 하락 출발 후 일부 낙폭은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15원대 급등한 1418원대에 개장을 했지만 7원 상승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발빠르게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10조 원 규모의 증환펀드 그리고 40조 원 규모의 채환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도 비정례 RP 매입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 그리고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및 환율 안정화 조치 시행 등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철강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과 유틸리티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기업 실적 호조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11월 ADP 민간 고용은 14.6만 건 증가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지역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노동시장 냉각 위험도 낮다며 금리 인하의 속도 신중론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종목별로는 AI 관련 모멘텀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세일즈포스와 마벨이 각각 10%대, 23%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의 예상 하회 및 미국과의 무역 마찰 격화 우려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불신임 투표를 주시하면서 혼조세 출발 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정부 불신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서비스업 업황 악화 소식에 하락했고 달러는 서비스업 지표 실망감과 파월 의장의 경기 자신감이 엇갈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고용도 예상을 하회했지만 파월 의장의 경기 자신감에 미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불신인함 통과에도 달러화는 보합세를 나타나는 등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의 흐름이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안정 조치 등의 현 수준에서의 매물 소화가 예상됩니다. 환율과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주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는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채권 WGBI 편입을 앞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팀 임재균입니다. 기재부는 이틀 전에 KTB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재부는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국채 발행 비중을 27에서 30%, 상반기 발행 비중은 55에서 60%로 제시를 하면서 2024년과 같은 발행 비중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행 비중은 상단인 60%를 넘는 63.2%가 발행이 됐는데 내년 11월부터 윅비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국채 발행 비중은 올해처럼 상단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201조로 역대 최대인 가운데 만기별 발행 비중도 관심인데요. 2년부터 3년 단기물은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5에서 10년 중기물은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리고 20에서 50년 초장기물은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제시를 했습니다. 발행 비중은 올해와 같지만은 초장기물의 변동폭은 올해 3%에서 5%로 확대가 됐습니다. 20에서 50년까지의 발행 비중은 올해 12월까지 38.6%로 기재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상단을 상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내년 20에서 50년의 발행 비중은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은 이제 30년과 10년의 역전폭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만 보험사의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보험사의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30에서 50년으로 크게 이동하거나 혹은 해외 초장기물의 채권으로 이동해야 30년과 10년의 역전폭이 다시 다소 축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비 편입을 앞두고 기재부는 이제 PD들의 호가 조성 의무 종목도 지표물에서 경과물까지 확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지표물만 이뤄지는 모집 발행도 경과물까지 동시에 발행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기재부는 경과물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법이라든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보다 금리가 낮은 종목들이 모집 발행의 대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보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이 비싸다는 것인데 이는 매도자에 비해 매수자가 더 많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재부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다면은 이자 비용 절감이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윅비 편입에 관련돼서 일본 투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존재를 하는데요. 노무라 자산운용 채권 투자 총괄은 GPIF의 운용 자산 중 24%인 60조는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이 중 30조에는 윅비를 추종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채가 윅비 편입으로 추가 매입 대상일 것으로 시사를 했으며 윅비 편입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금까지 한국 국채를 편입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KTB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재부가 2025년 1분기 국채 발행 비중을 27에 30% 그리고 상반기 발행 비중은 55에서 60%로 제시를 하면서 2024년과 같은 발행 비중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내년 11월부터 이제 WGBI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2025년 상반기 국채 발행 비중은 올해처럼 상단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WGBI 편입을 앞두고 기재부는 PD들의 호가 조성 의무 종목도 지표물에서 경과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지표물만 이루어지는 모집 발행에 대해서 경과물도 동시에 발행한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권업 11월 지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권입니다. 11월 증권업종의 주요 지표 점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로커리지 부분입니다. 1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6.9조 원으로 전월 대비 7.0% 증가하였지만 3분기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서 월평균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3.8%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11월 신혼거래 융자는 전월 대비 7.3% 감소, 예탁증권 담보대출 역시 1.8%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11월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630억 달러로 전월 대비 32.7%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3분기 월평균 대비로도 40.6% 높은 수준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외국인 순매도에 따른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부진한 브로커리지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대형사의 경우 2024년 큰 폭으로 증가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을 통해서 국내 시장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은 트레이딩 부분입니다. 11월 말 국고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전월 말 대비해서 11.2bp, 31.9bp 하락하였습니다. 10월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평가 손실 부담이 존재하였지만 11월에 큰 폭의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대규모 채권 평가 이익 거수가 예상이 됩니다. ELS 조기 상한은 1.2조 원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11월 증권업종은 2.6% 하락하면서 코스피 3.9% 하락 대비 강세를 시현을 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부진을 감안할 때 양호한 성과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우선은 국내 브로커리지 부분을 해외 브로커리지 증가로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과 실적의 연동성이 과거 대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 기대감 역시 주가의 하방을 만들어주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분기까지 우수한 이익이 시현되었다는 점에서
DPS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이는 배당 수익률 기반의 주가 하방 경지성을 강화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환평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하지만 IB 부분에서의 빠른 회복, 또 채권평가 이익에 기반한 트레이딩의 손익 개선을 감안을 하면 4분기 증권사 실적의 정상적인 측면의 이익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4분기에는 비시가성 자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 인식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약 50조 원 규모의 채권펀드와 증권펀드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그 브로커리지 관련해서 1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6조 9전으로 전월 대비 7% 증가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 6.7% 낮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을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 부진의 영향을 상당 부분 이제 상쇄를 하고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부진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에서는 그 11월 달에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 금리를 인하로 인해서 그 10월물 부진을 11월 채권 평가익을 통해서 상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 증권사의 실적은 국내 거래대금 부진, 반면에 양호한 트레이딩 손익 전망이 예상이 되고 비경상 비용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이죠. 스몰캡 지노믹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예, 지노믹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노믹트리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지노믹트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리트피의 제조 허가 신청에 대한 시객처 심사 연장 요청을 받았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검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객처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했던 건데 이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좀 급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단순히 심사 기간만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관련 소식 때문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얼리텍 BCD는 미국에서 FDA 승인 절차 진행하기 위한 확증 임상과 LDT 서비스 트랙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이 LDT 서비스 트랙이라는 건 FDA 승인 전이라도 임상 데이터가 좋은 경우에 선제적인 상용화를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코로나 진단키트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얼리텍 BCD는 2023년도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고 처방 코드까지 부여받았지만 판매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12월 3일 날 얼리텍 BCD가 AMA와 CMS의 검토 절차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가격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192달러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확정되면서 민간 보험사들과 보험 적용 논의 또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미국 방광암 진단 건수는 연간 한 8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방광암 검사에서 실제로 방광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10에서 2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연간 검사 건수는 10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시장 규모는 2억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고통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검사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품이 출시가 되면 수요는 굉장히 높을 텐데 뚜렷한 경쟁 제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시장 선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40%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는 진단키트의 특성상 시장 침투에 따른 가파른 이익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노믹트리가 이제 방광암 진단 제품이죠. 얼리텍 BCD라는 게 이제 국내 식약처 심사 연장 요청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12월 3일이죠. 얼리텍 그 BCD가 미국 의사회와 CMS의 검토 절차를 통과해서 최종 가격 승인을 받았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방광암 진단 제품인 얼리텍 BCD의 미국 진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한재윤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